안녕하세요. 부자노트입니다. 오늘은 전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시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주제로 가져왔거든요. 현재 임대차 시장에서 언급되는 이슈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전세 사기 여파가 지금도 그렇고 한동안 크게 불었었죠. 그러고 나서 너무 허구에서 보증하는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전세 보증 가입을 강화했죠. 공시지가 126%, 126% 룰을 적용하면서 뭐 역전세도 많이 났었고 그렇게 전세 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빌라나 오피스텔 같이 비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는 게 매우 불안하다 보니까 전세 기피 현상이 발생했죠.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빌라는 빌라 나름대로 월세 수요가 증가했고 그리고 여기서 소형 아파트 전세 수요로 넘어가는 수요도 많다 보니까 아파트 전세 수요도 증가했죠. 그래서 임대가 상승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특히 오늘 얘기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형부터 점차 위쪽으로 차곡차곡 아파트 전세 수요가 증가했고 그에 따라서 전세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전세 매물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의 갱신 비율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한 거에 대해서 기사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뭐 특정 단지이긴 하겠죠. 천세대 대단지도 매물이 없다. 그리고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다른 단지들, 인기가 좀 있는 단지들도 확실히 전세 매물이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도 49주째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서울의 매물도 3만 건 밑으로 떨어졌고 전세값 상승세 그리고 상승할 여건이 조성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신축 원룸, 뭐 빌라,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도 월세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월세가 빠르게 올랐고 전세 기피는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월세 거래량과 전세 비중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최근에 아까 비아파트 월세 수요가 강화되고 전세 기피 현상이 유지되다 보니까 월세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죠. 그러면서 전세 비중이 감소했다. 전세 비중이 감소한 건 전세도 늘었거든요. 전세도 늘었지만 월세가 더 크게 늘면서 전세 비중이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또 재밌는 사실은 이 전까지는 전세가 매매가랑 영향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2012년 이때쯤 그 부동산 시장이 매우 안 좋고 다들 매매를 꺼리던 시절에는 다들 전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전세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점차 그렇게 전세가 유지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14년, 15년에 전세 갭이 매우 축소된 시장이 벌어졌고 그러면서 이때쯤이면 매매로 사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2016년, 17년 매매를 많이 했었죠. 저점에서 매매를 많이 하면서 전세 비중이 한번 낮아졌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매매와 전세 사이의 관계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월세가 늘면서 전세 비중이 다시 한 번 더 낮아지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종 자료들을 한 번씩 보면 기사에서 나왔듯이 2013년 초, 22년 말부터 23년 초까지는 5만 건 이상의 매물을 보였었는데 쭉 빠르게 낮아졌고 그리고 23년 말에 잠깐 시장이 주춤하면서 다시 늘었다가 다시 감소하면서 3만 건 밑으로 내려앉았다. 그리고 월세도 똑같이 한 3만 건 고점에서 빠르게 내려왔고 잠깐 올랐다가 다시 낮아지면서 한 17만에서 18만 건으로 월세 매물도 빠르게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변동 지수도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23년 초까지 빠른 그리고 많은 하락을 겪고 난 다음에 회복을 했고 최근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 서울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경기 그리고 인천 순으로 전세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그래프 보시면 23년 초까지 매매도 저점이었고 전세도 저점이었는데 빠르게 반등을 했고 23년 초까지 하락 비율을 보면 전세가 훨씬 많이 빠진 걸 볼 수 있죠. 전세가 훨씬 많이 빠지다 보니까 회복할 때도 전세가 더 회복을 했고 지금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특히 서울에 전세가 이렇게 다시 상승하고 있고 추후에도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 공급이죠. 제일 중요한 건 공급이고 부동산은 뭐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공급에는 장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년에 둔촌주공이라든지 이문희경 장이의 대단지들이 일부 공급되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올해도
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편이고 26년부터는 특히 엄청 적은 걸 알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전세가 흔들리는데 25년에 일시적으로 공급될 때 흔들릴 수 있지만 그 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입주가 없다 보니까 전세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들 전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다 포함해도 올해는 조금 있는 편이지만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울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급으로는 강동구, 둔촌 있죠. 둔촌 주공 있고 이 외에도 좀 있는 편이거든요. 강동구가. 그래서 강동구가 이후 자료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강동구가 지금 전세로는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둔촌중앙하고 기타 공급들이 좀 있는 편이다. 그리고 25년에 이문, 희경, 장이, 동대문구에도 공급이 좀 있는 편이고 또 광명에도 이제 광명 뉴타운이 25년부터 입주를 하다 보니까 광명도 좀 공급이 있는 편이다. 이 외에는 서울 공급이 없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동부권, 동남권, 서남권 이렇게 공급이 있는 거에 비해서 서부권은 공급이 없다. 그럼 서부권 전세가 강세가 더 나올 거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뭐 파주, 남양주, 그리고 인천 서구, 연수구,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화성시에 공급이 좀 있는 걸 볼 수 있죠. 공급이 이렇게 많은 곳들은 전세가 세게 나오긴 어렵다. 근데 서울은 공급이 수요 대비 매우 적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추후에도 전세가 되게 흔들리고 전세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전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동구에 둔촌주공뿐만 아니라 기타 공급들이 있어서 지금 가장 약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사에서도 강동구 그리고 옆에 인근 하남까지 전세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둔촌주공뿐만 아니라 공급이 줄줄이 입주가 있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기사가 있는데 확실히 제가 공급을 다 가져왔는데 23년 말부터 23년 초에도 꾸준히 공급이 있었죠. 그리고 가장 대망 핵심인 12,000세대 파크 포레온도 올해 말에 있고 그리고 기타 공급도 꽤 있는 편이에요. 1300세대 뭐 헤리티지 자이도 있고 천호동에 1000세대도 올해 말에 있고 이렇다 보니까 공급에는 진짜 전세는 장사 없거든요. 이렇게 공급이 있으니까 강동구도 전세 약세를 보이고 있다. 표로도 보면 강동구만 마이너스 0.2포인트 나머지 기타 서울은 올해 들어서 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강동구만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전세가, 특히 전세가에는 공급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도 추후로 계속 공급이 들어가야 전세가를 잡거나 매매가를 잡을 수 있는데 서울에서는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정비 사업밖에 없잖아요. 근데 추후에 정비 사업으로도 공급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재초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는 좀 반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다 보니까 재초안도 원래는 폐지될 거다라는 전망이 좀 있었지만 이것도 불안한 상황으로 갔다. 민주당의 경우에도 서울에 이제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갖고 있으니까 좀 협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긴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어지지 않으면 서울 재건축 같은 경우는 또 딜레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재개발에 좀 진심인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신통기획뿐만 아니라 모아타운 그래서 많은 곳들을 지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장들마다 뭐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잡음이 있는 거는 필수적이긴 한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사업 속도를 보이고 있는 사업장이 별로 없고 성과를 보인 곳들이 없다 보니까 좀 공급이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여 개 정도의 사업장을 지정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두 곳 정도 사업장만 실질적으로 착공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통도 뭐 빠르게 지정은 해주고 있지만 사업 속도를 실질적으로 보이고 있는 사업장은 많이 없다. 그래서 재건축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실질적인 서울 공급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한동안은 이런 전세가 변동이라든지 불안이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별로 전세 비율이 어떻게 됐느냐 한번 보시면 제가 그래도 좀 수요자들이 인기 있어 하는 단지들을 꼽아봤는데 서부권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서부권은 서울에서도 공급이 유독 없어서 전세가 강세를 보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녹번역 인근 힐스테이트도 0.3% 그리고 홍제 같은 경우도 0.5% 그리고 DMC 가재울이죠. 여기도 0.7% 그래서 서부권은 공급까지 없어서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추후에서도
서부권은 더 전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진짜 전세 매물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부권에서도 노원구 구축이긴 한데 청구 3차도 0.7%, 신축은 더 적죠. 0.2%, 그리고 옥수 파크힐스 성동구죠. 여기도 0.4%, 답심리 뉴타운에서 크래시티도 0.7%. 전세가 확실히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전세 매물에 뭐 설명만 조금 바꾼 중복 매물이 있을 수 있지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남권에서는 상도, 그리고 신길 뉴타운도 0.8%, 1% 정도. 저는 한 2% 미만이면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아까도 강동구가 전세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남권, 송파, 강동 쪽이 그래도 그나마 좀 있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 1.9%. 동남권이 좀 많은 편이고, 이 외에는 다들 전세 매물 비율이 1% 미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세 매물이 진짜 적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세가 상승이 일어나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저는 요렇게 요약을 해보고 싶은데, 일단 매매가 상승을 자극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특히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들, 서울에서는 외곽, 그리고 서울보다는 수도권,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80%가 넘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들은 전세가 상승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면 매매가 상승을 자극하는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매매가 상승을 자극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갭이 축소되면서 투자 수요 유입을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투자 수요가 유입되다 보니까 또 매매가 상승을 자극하는 거겠죠. 어쨌든 매매가 상승이 갭이 축소되면서 투자 수요가 들어오고 매매가 상승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매매가 하락을 지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전세가가 딱 버티고 있으면 매매가가 좀 빠지더라도 그러면 갭이 축소되면 이 김에 매매로 갈까 하면서 다시 매매가를 들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가 이렇게 변동하고 있고 전세가 상승이 49주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전세 시장을 좀 정확히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23년 초 저점을 찍고 회복될 때는 매물이 이때도 감소했고 전세가 상승이 똑같이 나왔지만 이때까지는 아직 갭이 큰 상황이었고, 매매가랑 전세 갭이 큰 상황이었고, 이때는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투자 수요가 별로 없었거든요. 대부분 실질적으로 전세를 살아야 되는 분들이 계속 거래를 하면서 전세가를 올렸지만 저는 지금은 확실히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갭이 많이 축소되면서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저도 임장을 가보면 부동산 분들도 되게 바쁘시고, 그리고 전세에 맞춰서 갭을 작게 해가지고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확실히 많아졌거든요. 투자 수요가 확실히 증가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23년에는 임장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서울 강남권, 뭐 송파 이렇게 가격 회복이 많이 나왔고, 근데 이때 서울 외곽, 뭐 노원구라든지 관악구라든지 이런 곳들은 매매가 상승까지는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전세가는 올랐지만 매매가는 올라가려는 찰나에 상승 분위기가 꺾이면서 이때는 매매가 외곽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못 올랐는데, 저는 현재는 외곽에 뭐 노원이라든지 뭐 관악구 이런 데가 전세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갭이 많이 축소가 됐고, 갭 투자하시려는 분들의 문의도 늘다 보니까 저는 지금은 이제 서울 중급지, 하급지도 매매가 상승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나. 그 추후에 얼마 안 있으면 올해 말 정도 되면 서울 중하급지도 매매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외곽도 조금 꿈틀거릴 수 있는 시장이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둔촌주공, 동남권, 서울 동남권에는 둔촌주공, 서울 서남권에는 광명 뉴타운, 그리고 이문희경 장이, 동부권에는 이문희경 장이 이렇게 공급이 있어서 이런 세 곳은 25년도 입주 시점에는 충분히 흔들릴 수 있다. 그 흔들릴 때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렇게 세 개 공급을 제외하고는 서울에는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또 전세가를 움직일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세 시장에 대해서 얘기해 본 이유는 이렇게 전세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공급도 부족한 상황에서 계속 이제는 매매가도 좀 자극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부동산 시장이 좀 변동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세 지금 뭐 신규로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고 갱신을 검토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김에 매매도 고려해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잘 파악하시고 좀 좋은 선택하셨으면 해서 오늘 영상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